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답일체. 일단 정답일체는 5개밖에 없고 그 5개를 이렇게 4, 6, 8, 12, 20으로 숫자로 외워주시면 조금 더 나아요. 4, 6, 8, 12, 20. 그리고 또 특히나 또 너희가 12면체랑 20면체랑 한글로 써져 있으면 진짜 약간 되게 헷갈리거든. 10이랑 20. 그래서 그거는 좀 숫자를 시험지에서도 숫자를 좀 바꿔가지고 좀 생각을 해주면 좀 그래도 쉬울 거고, 표를 그냥 한번 그려볼 건데, 그럼 표는 내가 요거 필기할 시간 좀 줄 테니까 뭐 공간을 얼마큼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 그래서 일단은 순서부터 좀 적을게요. 한 면, 한 꼭지점, 모임면, 수, 꼭, 모, 면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4, 6, 8, 12, 20. 자, 이 표를 외우기 위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걸 좀 외워주세요. 요 두 가지 요소는. 자, 첫 번째는 요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할 거다. 요거는 패턴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저희 뭐 핸드폰 장르잔치 패턴 있죠? 그 패턴을 좀 외워주시면 되는데 그냥 지그재그로 가시면 돼요. 어디? 여기 이 5칸 안에. 그래서 그게 순서대로 4, 6, 8, 12, 20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서 모든 게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다 완성을 시켜요. 일단 좀 자, 한 면은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오각형, 삼각형이죠. 그래서 구성 요소의 면 모양입니다. 면 모양. 자, 그리고 한 꼭지점의 모인 면의 수는 3개, 3개, 4개, 3개, 5개죠. 3개, 3개, 4개, 3개, 5개. 그래서 이 패턴만 좀 알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소가 또 뭐 있냐면, 요거는 내가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아요. 오일러의 표수라는 건데, 얘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꼭지점 빼기 모서리 더하기 면의 수가 항상 2로 고정입니다. 오일러가 발견한 거야. 어떤 입체 도형이든지 간에 꼭지점 모서리 면의 관계가 항상 빼기 더하기 하면 항상 2가 나온다. 물론 그런 입체 도형은 안 돼요. 입체 도형이 있는데 구멍이 뚫렸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그냥 정상적인 꽉꽉 채워진 어떤 도형들은 이렇게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1학년 2학기 거기 때문에 그 이상 거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어. 알지? 그래서 요거까지 알면 또 3줄 다 쓸 수 있어요. 자, 얘들아, 얘 이름은 4면체고, 그 정 뺄게. 4면체고, 6면체고, 8면체, 12면체, 20면체야. 아무리 우리가 몰라도 어떤 걸 알 수 있죠? 꼭지점 모서리 면 중에서 면의 수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그냥 4개
6개, 8개, 12개, 20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거 꼭 기억해 줘야 돼. 자, 이 5가지가 전부 다 각기 플레이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조금 연관성이 좀 있어요. 그거를 좀 추가로 또 나중에 설명할 건데, 4면체는 홀로 서고요. 6면체랑 8면체가 연관이 있고 20면체랑 12면체가 또 연관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위로 어떻게 올라갈 거냐면, 면의 수하고 꼭지점 수가 크로스로 올라갑니다. 얘는 그냥 4개고요. 8개니까 여기가 8개고, 6개니까 얘가 6개고, 20개니까 여기가 20개고, 여기가 12개니까 12개. 자, 그런 다음에 오일러 표수 쓰시면 돼요. 어떻게? 꼭지점에 면을 더한 다음에 모서리에 적당한 값을 빼면 2가 나오도록. 둘이 더하면 8이죠? 이 6입니다. 둘이 더해서 14죠? 여기 12예요. 12예요. 32죠? 그래서 여기 30이고 여기 3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2가지 도구를 좀 이용해서 빨리 좀 적어주시면 좀 좋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너희가 문제를 좀 써볼 건데, 요거 한 번만 써볼게. 정육면체를 그렸을 때 정육면체 하나만 좀 그려줄래?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정육면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나와. 갑자기 각 면의 중앙에 점을 찍고, 각 면의 중앙에 점을 찍고 이어 만든 도형이라는 말로 좀 포장을 합니다. 되게 좀 복잡한데 쉽죠 사실은. 자, 볼게요. 그럼 나는 여기서도 지금 점에다가 중앙에다 점을 이렇게 막 찍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점을 찍을 거야. 그래서 그걸로 만든 도형에 이 뭐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아까 쌤이 누구랑 짝꿍이라고 그랬지? 3인칭 혼자, 그 다음에 6, 8이 짝꿍이고 10이랑 20이랑 짝꿍이라고 그랬죠. 이걸 짝꿍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설명 좀 드릴게. 자, 각 면의 중앙에 점을 찍었어. 각 면이 이제 뭐가 되냐면, 점을 찍었으니까 꼭지점이 되는 거야. 각 면에 꼭지점이 됐대. 각 면이 꼭지점이 됐대. 각 면이 꼭지점이 됐대. 각 면이 꼭지점이 됐대. 꼭지점이 됐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각 면이 꼭지점이 됐대. 됐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짝꿍으로 보는 문제. 그냥 정육면체를 찍었으니까 얘는 뭐가 돼? 각 면에 꼭지점을 찍어서 만든 도형의 이름은 8면체가 된 거지. 정팔면체가 된 거야. 이해돼? 자,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무리 도형을 막 열심히 잘 그리더라도 20면체랑 12면체는 그릴 수가 없어요. 쌤도 못 그려. 그래서 어쨌든 컴퓨터로 그래프 모양이 나와서 20면체를 어떻게 그렸고 각 면의 꼭지점을 점을 찍었어. 그럼 걔는 뭐야? 12면체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희가 좀 추가적으로 좀 알면 되게 좋을 거다. 알겠죠? 요 표현은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조금 여백이 조금 더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정리 좀 해주시고요.
요거는 도구였습니다. 도구. 정리가 다 끝나신 분들은 한번 프린트를 한번 보자. 원촌 7번을 한번 보실게요. 천천히. 다 정리하신 분들은 원천 7번 보시고요. 원천 7번 문제 한번 풀어봐 보세요. 뭔가 볕단자르기처럼 슥슥 잘라버렸죠. 지우개를 왜 조심스럽게 써? 그 과거형을 쓰면 되지. 미안해 하고 쓰는 거였어? 자, 얘들아. 단순해. 뭐냐면 이번 시험에서도 이런 것들처럼 뭔가 내가 알고 있는 도형의 공식과는 전혀 좀 다르게 뭐 희한한 모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 근데 뭐 어떤 친구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뭐 원기둥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비율도 또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여기 있는 이 팔을 그냥 똑같은 모양을 똑같이 붙인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여기 8이고 여기가 20이야. 그러면 이렇게 돼서 원기둥 3개가 붙어버리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하면 돼? 반뚝 자르면 되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공식이 절대적인 거야.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도형이든지 간에 내가 알고 있는 도형의 세계로 끌어들이셔야 돼요. 그게 너희가 앞으로 지금 너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사고력입니다. 그리고 요거 그럼 풀어보면 원기둥이니까 어차피 9파이에다가 곱하기 28이 총 3개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거를 2분의 1배 하면 되는 거죠. 끝이야. 이게 공식. 이게 그냥 나오는 답일 겁니다.
그래서 얘랑 약분을 하시면 14가 됩니다. 그러면 42에다가 9를 곱하면 8을 붙이면 되니까 4, 9, 36, 7 378 이렇게 답은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리고 선행을 너희가 어디까지 나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객관식이면 닮음을 해도 됩니다. 닮음을 하셔도 돼요. 선생님이 너희가 닮음으로 풀었든 뭘로 풀었든지 간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객관식이면. 그래서 너희가 선행을 좀 많이 나갔던 친구들은 그 앞에 있는 선행을 좀 써도 돼요. 그래서 뭐 닮음을 이용하셔도 되고 피타고라스를 좀 사용하셔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조금 저도 좀 보겠습니다. 자, 다시 맨 앞으로 돌아와서 3번 잠깐 볼까? 3번. 3번 어떤 도형의 전개도인데 얘 무슨 전개도입니까? 잘 모르겠으면 면 세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 12면체다. 그리고 오각형이기 때문에 12면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뭐 12면체인데 한 꼭지점에 모이는 모서리를 3등분한 점 중 꼭지점에 가까운 점을 이어서 잘라낸 입체도형은 삼각뿔이다. 모든 꼭지점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삼각뿔을 잘라내고 남아있는 다면체의 꼭지점 개수를 A, 그림의 전개도를 접어서 만든 정다면체 한 꼭지점에 모이는 모서리 개수를 B라고 할 때, 자, 이런 문제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이거는 규칙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들 밑에 여백이 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좀 그려볼게요. 저는 정12면체 그릴 자신 없었기 때문에 그냥 육면체를 정12면체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이렇게 좀 잡아줘. 잠깐만. 자, 얘 정육면체거든? 제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어떻게든 3등분해서 꼭지점에 가까운 거, 꼭지점에 가까운 거, 꼭지점 가까운 거 이렇게 해서 잘라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꼭지점 한 개를 1초. 이거 없애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잘라내면 없어지잖아. 그치? 대신에 우리는 꼭지점 몇 개 얻죠? 3개를 얻죠. 그치? 그런 꼭지점이 몇 개야? 8개지. 됐어? 끝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거는 정육면체의 꼭지점 개수를 뜻하는 거고. 자, 이제 모서리를 얘기를 할게. 자, 모서리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봐봐. 이렇게 있어. 근데 난 모서리 몇 개를 잃죠? 모서리 몇 개를 잃죠? 3개를 잃죠? 그치? 근데 모서리 몇 개가 생기죠? 3개가 생기죠? 그러니까 얘는 변함이 없겠죠? 이해돼? 변함이 없겠죠? 자, 그런 느낌으로 다시 정12면체를 보시면 정12면체의 꼭 모면. 자, 면의 개수가 12개고 정12면체는 20면체랑 짝꿍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모서리는 둘이 더해서 빼기니까 30을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기억나야 돼. 정12면체가 이렇게 돼서 여기 있으니까 한 꼭지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입니다. 그러니까 정육면체랑 똑같아요. 정육면체랑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수가 총 3개라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만 좀 표시를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잘라냈거든. 자, A가 뭐냐면
삼각부를 잘라야 되고 남아있는 꼭지점의 개수야. 오케이. 우리는 하나를 잃고 3개를 얻죠. 근데 이런 꼭지점이 총 몇 개가 있어? 이런 꼭지점이 몇 개가 있어? 20개가 있는 거야. 얘가 뭐 이거 B는 그냥 3 아니야? 이건 그냥 접어서 자른 것도 아니잖아요. 접어서 한 꼭지점에 모인 모서리 수는 3개죠. 그래서 우리는 얘들아 미안해. 자 얘들아 요거는 지금 내가 늘어난 개수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잡았어. 이렇게 잡았어. 그러니까 요 한 부분이 꼭지점이 몇 개가 생겼어? 1개짜리가 3개짜리로 늘어났죠. 미안합니다. 이거 식이 조금 이게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답이 그냥 요걸 제외하고 답이 이거예요. A는. 왜 있다고 생각했지? 맞지? 여기 한 꼭지점이 1개짜리가 3개로 늘어났잖아. 아씨 미쳤네. 난 정신이 없나 봐. 그래서 답이 60개입니다. 60개. 그래서 60을 3으로 나눠서 답은 20개.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나온 거, 예를 들면은 조금 어려운 걸 한번 해볼게. 만약에 팔면체를 보자. 팔면체로 좀 도용해 해보면 몇 개, 한 꼭지점 몇 개가 모여요? 4개가 모이죠? 이거 정팔면체야. 자, 똑같아. 여기서 이렇게 3등분 점들을 잘라내면 얘는 사각뿔이 빠지게 되겠죠. 사각뿔. 자, 그러면 걔가 꼭지점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자, 원래 1개밖에 없었던 꼭지점이 몇 개로 늘어난 거야? 4개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4 곱하기 원래 꼭지점 개수가 몇 개였어? 6개였죠. 24개로 늘어날 거고. 자, 그리고 만약에 면의 수, 모서리 수는 또 어떻게 돼? 원래 얘네들은 그대로 모서리 개수는 12개에다가 지금 얘 빨간색이 더 늘어났죠. 몇 개가 늘어났어? 4개가 더 늘어났지. 근데 그 4개가 몇 개가 늘어난 거야? 꼭지점 개수만큼 늘어났죠. 4 곱하기 6 이렇게 늘어나. 얘는 24 더하기 10이니까 36개가 되고요. 면의 수는 원래 면의 수가 8개였거든? 근데 꼭지점 한 개가 면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꼭지점 개수만큼 늘어나겠네? 꼭지점 개수가 6개죠? 14개.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정팔면체에서 3등분한 점들을 이어서 만든 사각부를 뽑아내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셔라. 대신에 한 꼭지점이 어떻게 바뀌었고 한 모서리가 어떻게 더 늘어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가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자 2번 빨리 볼게요. 다음 중 회전체의 단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 푸신 분들은 정육면체 2개 정도 좀 그려봐 줄래요?
단면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야. 자, 정육면체의 단면의 종류로는 암기하셔도 돼요. 3, 4, 5, 6입니다. 3, 4, 5, 6. 그 이상으로는 생기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그려봐 줄 건데 어차피 삼각형인 거 하나 그려주고 육각형인 거 하나 그려주면은 일단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가능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볼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짜면 되죠. 이렇게 자르면 되니까 단면 삼각형 나오고. 그럼 사각형은 얘들아 어떻게 잘라? 제일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케이크 자르듯이 자르면 사각형 나오겠지, 그치? 아니면 여기를 그냥 케이크 자르듯이 잘라도 사각형 나오고. 그러니까 사각형 무조건 나오죠. 그럼 오각형 어떻게 나올까요? 오각형 먼저 그릴게요. 오각형은 뒤에서부터 여기를 지나서 여기에 도착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잘리고 이렇게 잘려서 이렇게 잘립니다. 꼭지점에 모이면. 자, 그러면 오각형은 완성됐고 육각형은 그러면 이 꼭지점을 안 만나면 되거든. 살짝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잘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칠각형이든 뭐든지 간에 이런 건 절대 생기지 않는다. 정육면체의 단면은 3, 4, 5입니다.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밖에 없다. 그런밖에 없습니다. 단면 얘기가 나와서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정답은 몇 번으로 나왔어? 구를 평면으로 자르는 단면은 항상 오이다. 당연하고. 원뿔대를 밑면에 평행한 평면을 자르는 단면의 모양 항상 오이다. 맞죠? 원뿔을 회전축의 수직인, 원뿔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을 자르면 단면의 모양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네, 맞죠? 자, 원기둥을 밑면에 수직인, 원기둥을 밑면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모양은 직사각형이다. 맞죠? 회전체를 회전축에 포함한 평면을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합동이고, 이거 좀 잘못됐다. 모두 합동이고, 선대칭도 맞는데 뭐가 잘못됐어? 3번? 원뿔을 회전축이 수직 회전축이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면 크기가 다른 원들이 나오죠. 네, 맞죠? 자, 3번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쪽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풀어보자. 순서는 5번, 그 다음에 9번. 5번에서 9번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5번 이거 평행사변이 아니야. 직사각형이다. 직사각형.
자, 5번 문제의 핵심 요소는 이거죠. 자, 회전축의 수직이라는 말에다가 밑줄 좀 쳐줄게. 회전축의 수직. 얘 수직 한다. 아, 항상 원이 나올 거고, 그치? 회전축의 수직을 내가 이렇게 잘라버리면 다 원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에서의 넓이 최대값을 구하는 것은 반지름이 가장 클 때겠구나. 즉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가장 먼 길이가 답이겠네요. 이게 내가 원하는 값이겠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 너희가 이렇게 직접 굴려봐야지. 그럼 얘가 어떤 도형이 생기냐면 이렇게 생기는 게 한 바퀴 돌 거고, 또 얘도 이렇게 생기는 게 한 바퀴 돌 거여서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서 원뿔이라는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서 또 원뿔처럼 보이려고 하다가 여기서 다시 또 원뿔의 형태를 밑으로 가지고 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치? 원뿔 대 원뿔 대 원뿔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제일 큰 단면은 여기를 잘랐을 때니까, 여기를 잘랐을 때의 모양새는 우리 직사각형에서 봤을 때 요 길이와 같겠더라. 즉 쌤이 말한 요 길이와 같겠죠. 그래서 일단은 너희가 경험치로 좀 살펴보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제일 좋겠어. 물론 반지름까지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고요. 자, 그러면 얘는 뭐 2학년 때 배운 거긴 하지만 밑변곱하기 높이는 밑변곱하기 높이와 같다. 그래서 소공식이라고 해가지고 6 곱하기 8을 10 곱하기 R과 같다. 그래서 R 값은 5분의 24. 그래서 넓이 구하라고 했네요. 25분의 얘 12 곱하기 2니까 12, 4 이렇게 계산을 좀 해주시면은 44에다가 4 곱했으니까 6, 7, 5 여기 되겠죠? 576. 다음은 5번 이렇게 될 거고. 자, 9번도 문제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자, 뭐냐면 얘 부피가 있을 거야. 근데 그 부피에 이 쇠고술이 차지를 하고 있어. 그럼 이제 빈 공간을 물로 가득 채우는데 그 물의 양이 얼마큼 되냐 하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 반지름이가 2인. 자, 그럼 가자. 일단 원기둥의 부피는 36 파이 곱하기 20. 계산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9 부피는 3개의 부피는 3분의 4 곱하기 반지름끼리가 2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파이. 근데 그게 3개 있죠. 그러면 우리는 36 파이 곱하기 20에서 4, 8, 8, 4, 32 8 곱하기 4 파이 뺀 값이 정답입니다. 그다음 뭐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4파이로 묶으면 9, 20, 180에서 8을 뺀 거니까 172, 4, 2, 8, 128
4는 4, 5, 6 이렇게 계산은 그리고 내가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계산이 너무 많이 나오고 계산이 아마 실수를 일으키는 하나의 요소가 될 거거든. 분명하게 뭐 간혹 가다가 파일을 안 붙이거나 우리 여기 보는 애들은 그 원촌 거랑 좀 섞어가지고 진단평가를 봤어. 너희 진단평가 봤니? 시험 문제 똑같을까? 좀 어땠어? 진단평가 문제? 어려웠어? 그럼 보는 거랑 똑같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반도 맞춰참에 막 평균 61 우리 반은 평균이 50 몇 점이고 80점에 한 명이 나오고 막 그랬어. 그래서 아무튼 다 보니까 막 파이 안 쓰고 뭐 계산을 중간에 다 맞았는데 또 한 번 뭐 나누기 3을 또 한 번 하더라고. 분명 나누기 3 여기서 해서 내려왔을 텐데 나누기 3을 또 했어. 그래서 그런 실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봐봐 쌤이 요거를 계산을 하면서 내려갔니?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져갔어? 그냥 그대로 가져갔죠. 이게 너희가 실수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내가 이거를 여기다 썼거든? 그럼 내가 이걸 보고 원기둥이라고 느끼면 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계산을 했어. 만약에 예를 들면 이거 계산을 하자. 3, 3 약분하고 8, 4, 32 32 파이라고 하자. 근데 난 좀 이상해. 왜? 내 경험상 9는 항상 3분의 몇시기가 나왔었거든? 32네? 내가 나는 3 안 했구나. 3분의 32. 또 나눠요, 진짜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시험 시간에 그 어떤 변수에 너희가 들이닥쳐도 너희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계산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산은 마지막에 여기서 쌤은 좀 약간 특이하게 계산했지만 너희는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한 번만 계산하면 되잖아. 한 번만. 계산은 최소한으로 줄인다. 알겠지? 이거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1학년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야. 2학년까지는 얘기도 하지도 않아. 계산 실수하면 어휴 바보 등신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1학년들은 아직 시험이라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압박감에 못 이기고 또 시험을 볼 때 약간 경주마 같은 성향을 띄어요. 보이는데 그 보이는 것도 왜곡하게 해석을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산은 조금 천천히 한 번에 쭉 다 써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8번 하고 좀 쉬었다 하자. 8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한번 보자. 얘들아, 쌤이 원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어. 직류면체 나왔고, 삼각뿔, 부피 이렇게 나왔고, 각 모든 꼭지점에다 요만큼의 삼각뿔을 빼는 건데, 지금 쌤이 아무것도 없는 작은 직류면체라고 한 번 더 썼죠. 자, 지금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원래 뿔과 기둥은 몇 배의 차이가 있어요? 3대 1 차이가 있죠. 맞지? 차이 얘들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그 원기둥을 따질게. 기둥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원기둥하고 지금 원뿔의 공식 차이가 3분의 1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싸움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얘랑 똑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직류면체가 있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기는 어떤 직류면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얘랑 얘의 차이가 몇 배야? 얘가 1이면 얘는 3이야.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직류면체가 이 작은 직류면체, 그러니까 여기를 4등분해서 만들어진 이 작은 직류면체의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4대 1이죠. 얘가 3이면 얘가 1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3이니까 얘가 10이겠죠. 맞아요? 지금 일부러 닮음 좀 써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닮음 안 쓰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니까. 자, 그럼 결국에는 나는 10이라고 하는 어떤 비율에서 삼각뿔 1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를 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됐죠. 끝났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4만큼을 가지고 있을 거다가 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남아있는 입체동의 부피는 4고요. 그때 직류면체의 부피 남아있는 입체도형의 부피와 직류면체가 이제 처음 건가? 처음 거는 이거죠? 12. 그래서 뭐야? 답이? 이상한데? 잠깐만. 다음은 점수 그 중에 꼭지점에 가까운 점에 이렇게 해서 잘라냈다. 모든 꼭지점에 이와 같은 게 있어요. 남아있는 입체도형의 부피. 미안해 얘들아. 부피를 또 생각 못했네. 자, 그럼 일단 닮은 비가 이런 거랑 이런 거 따지면 12고 8개 뺐으니까 이렇게 남아있는 아니지 뭔 소리 하는 거야. 12, 10이니까 12 얘는 1 여기 8 뺐을 때 남아있는 게 좀 크게 뭐 이상한데 이거? 그냥 그대로 할까? 얘가 3배 차이 나고 얘가 4배 차이 나니까 맞고 얘가 총 부피가 12 남아있는 직류면체는 12. 너희 답은 얼마 나왔어 이거? 몇 나왔어? 큰 사람들은? 5번? 그냥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를 그냥 A, B, C라고 잡을게. 요거는 한번 내가 고민해볼게. 이렇게 풀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3분의 1 곱하기 A, B, C 이렇게 될게 총 8개가 빠질 거고, 어디서? 전체
얘네들은 A, B, C라고 잡았으니까 얘는 4A, 4B, 4C죠? 그러면 4, 4, 4, 64로 뽑아내주고 A, B, C. 얘가 남아있는 부피가 될 거고, 전체 부피는 어차피 64 A, B, C가 전체 직이면 제 부피가 되겠죠? 그럼 뭐 3분의 아니다, 이거를 3분의 8 A, B, C로 좀 뽑아내주면 여기는 3이 곱해지고 8 곱해지고 빼기 164 A, B, C. 이게 다 될 것 같아. 8로 약분을 하시면 8 남고요. 3 곱해주시고 A, B, C 싹 다 없애주시고, 그러면 3 이쪽 곱할 거니까 8, 3, 24 8, 3, 24, 23인데 8, 4, 24 4번인데? 4번 나오는데? 4번 아니야? 4번 맞아? 깜짝이야. 그래서 23대 24 이렇게 나와. 지금 쌤은 어떻게 한 거냐면 그냥 각 변의 모서리를 각각 A, 4A, 4B, 4C로 봐가지고 4등분 했다 이렇게 할 건데, 왜 안 나오지? 이것도 보면 나오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이건 쌤이 조금만 고민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시간은 15분까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를 풀어보실 건데, 자, 세 번째 줄에 회전축의 수직. 회전축의 수직이래. 뭐야 이거? 무슨 도형과 연관이 있어? 이건 너희가 좀 암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거기다 좀 써봐.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무조건 얘는 원과 관련 있습니다. 원과 관련 있어. 어쨌든 간에. 근데 회전축에 포함이다. 회전축에 포함해서 자르게 되면 도형의 특징이 나와요. 도형의 특징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원뿔을 두 번째로 했어. 그러면 이듬해 사각형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원기둥을 저렇게 자르면은 직사각형이 나올 거고, 뭐 그런 도형의 특징들이 나올 거다. 근데 지금 회전축의 수직이기 때문에 3번 문제는 원과 관련이 있을 거다. 그러면 원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이런 단면이 생기면 도너츠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2인 어떤? 그럼 뭐야? 그냥 25파이에서 4파이를 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어차피 밑에 여백이 조금 많이 있으니까 요거 좀 더 표현 좀 해볼게요. 원뿔, 그래서 원뿔의 건널비 구하는 거는 정말 쉽습니다. 알겠죠?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되게 급하게 마무리 지었는데 원뿔 하나만 그려줄래? 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옆넓이랑 밑넓이로 따졌을 때 밑넓이는 4파이 또 옆넓이는 그냥 얘랑 얘를 곱한 10파이가 돼요. 그래서 원뿔의 건널비는 되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4파이예요. 자, 근데 그 이유를 좀 설명 좀 드리면, 이렇게 전개도가 나오겠죠? 이렇게 전개도가 나오는데, 자, 요 길이가 현재 우리가 전화 오는데 한번. 자, 여기서 요 길이는 우리가 이 원의 둘레와 같기 때문에 원 둘레, 즉 2 곱하기 2 파이가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요 길이가 지금 현재 5가 됐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 구하는 거죠. S는 2분의 1 R L이라고. 요거에 의해서 S는 2분의 1에 자, 요 R이라는 거는 5일 거고요. 요 L이라는 거는 호의 길이기 때문에 2 곱하기 파이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2 파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2배를 했던 이 2랑 2분의 1이 사라지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 2개 곱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원뿔은 우리가 건너비 구하기 되게 쉽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확장으로 원뿔 돼도 건너비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뭐 여기가 2고 여기가 뭐 4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얘도 옆넓이랑 밑넓이가 있을 건데 밑넓이는 어차피 요거 2개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4파이 더하기 16파이가 될 거고 옆넓이가 조금 이제 복잡해질 건데 어쨌든 전체 큰 걸로 보면 4, 7이 28 파이에서 요만큼 부분이 사라지죠. 6파이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빨리 풀어주는 게 좋을 거다. 그래서 원뿔의 건너비는 되게 쉽다. 알겠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 가지고 이용하시면 좀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잠깐 볼까요? 12번. 12번. 내가 팁을 하나 주자면 12번 2번 미안해 앞에 2번 10만포 중에 2번입니다. 정답면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2개 고르면 자 1번에 정 12면체가 나왔어. 그럼 정 12면체의 짝꿍이 누구죠? 정 20면체야. 이거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면 모양은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다. 그러면 정삼각형이니까 우리는 정 12면체는 정삼각형이 맞죠? 1번은 맞고요. 2번 정 8면체에서 한 꼭지째 모인 면의 수는 3이다. 그러면 정 8면체는 4, 6, 8인데 여기가 3, 4, 5니까 여기는 4개죠. 4개.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3번 정남면체의 각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정오각형도 있죠. 자 4번 합동인 정삼각형 6개로 이루어진 정답면체는 합동인 정삼각형 6개로 이루어진 정답면체는 정답면체다. 이건 4번은 그냥 무조건 아니에요. 4번은 얘가 삼각형, 사각형 정 20면체니까 요거 20면체니까 요거 삼각형. 자, 정 4번은 삼각형은 최대 몇 개? 3, 4, 5개이죠. 그래서 6개는 절대 무모입니다. 자, 5번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수가 5개라면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수가 5개라면 정 20면체일 건데 정 20면체 뿐이다. 네, 맞죠. 5번은 맞죠. 그래서 너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이런 표도 조금 잘 이용해 주시면 외울 필요가 없다. 위에가 숫자 3, 4, 5, 면이 한 3, 4, 5 밑으로 가서 이렇게 좀 패턴 좀 이용해 주시면 좀 될 건데 이번 같은 문제는 조금 잘 해봐 주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 5번 원뿔대에 대한 뒷넓이, 뭐 옆넓이 뭐 이렇게 나왔죠? 빨리 한번 구해봐 주세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얘들아 옆넓이 한번 말해볼래?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옆과 밑으로 나눠질 건데 그냥 요거 2번 때문이라도 다 할게요. 자, 밑넓이는 9파이랑 36파이 9파이 플러스 36파이가 될 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옆넓이 처음에는 요거 6 곱하기 12파이에서 6 곱하기 3 18파이를 빼겠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얘가 72에서 이거 뺐으니까 답이 4 54파이 옆넓이가 54파이가 될 거고 얘네들 다 더하면 45파이니까 둘이 더하면 99파이가 되겠다. 그러면 1번, 2번, 1번은 1파이가 부족하니까 답은 2번이 정답일 것 같고 자, 회전축의 포함, 얘들아 회전축의 포함이라는 거는 특징 나오죠, 특징이 어떤 도형이 나와, 얘가 등면 사다리꼴 모양이 나오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3, 3일 거니까 얘가 6일 거고 얘가 6, 6일 거니까 10일 거고 요 높이가 뭐지? 넓이 계산하는 게 아니구나. 단면이 원이다. 틀렸죠? 얘는 이게 나왔어. 자, 회전축의 수직은 우리가 모든 단면은 합동이다. 합동은 아니죠. 합동은 아니지만 원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어떤 형태가 되겠다. 자, 회전축이 포함하는 평면을 짜는 단면은 회전축에 대해서 선회칭이다. 이건 당연히 맞는 거고 5번. 그래서 답은 2번, 5번. 어렵지 않다.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맞추고 넘어가야 돼요. 무조건 맞추고 넘어가야 돼요. 이런 거 틀리면은 아주 작살 나는 거야. 얘들아, 그냥 고등학교 얘기를 좀 하자면 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너희 학생들 입장에서 쉬웠으면 좋겠어? 어려웠으면 좋겠어? 쉬웠으면 좋겠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구에게나 다 좋습니다. 왜? 내가 공부를 잘해. 그러면 나는 이 문제 맞추고 다른 친구들을 못 맞추길 바라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려우면 좋겠어. 그리고 만약에 못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뭐야? 어차피 내가 이거 못 푸는데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 못 풀면 똑같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은 거야. 쉬우면 쉬울수록 너무 극명하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등급이 나눠져. 1등급, 꼴등급 이렇게 나눠져. 쉬우면 쉬울수록. 그래서 지금 등급을 잘 받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내가 풀 수 있는 거를 다 풀면 됩니다. 내가 풀 수 있는 거를 틀리면 안 돼. 지금 내가 이 말을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5번 있잖아. 5번 문제 쭉쭉쭉 해보니까 괜찮아. 그치? 괜찮은데 요걸 하나 틀렸어.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4점을 더 맞춰야 되는 거거든? 내가 이걸 실수로 틀려버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실수로 틀려버리면 내가 남들보다 4점 뒤처진 상태로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결국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어려운 문제를 그냥 포기하고 내가 정말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실수 없이 풀어서 맞추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해? 계속 대비를 하는 거잖아. 못 푸는 문제가 줄어들도록 계속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풀다 보면은 아마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다. 자, 그리고 6번 문제를 할 때 옆에다가 좀 쓸게요. 옆에다가 부채꼴 중심각이라고 좀 적어주시고 정말 많이 나오는 것들부터 먼저 적을게. 120도, 그리고 240도, 그리고 또 45도, 60도. 그러니까 너무 잘 나오는 각도들은 그냥 애초에 360분의 45, 360분의 120, 360분의 240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정확하게 그냥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35도. 이런 것들은 약분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조금 볼게. 얘는
그러니까 원으로 좀 생각해 주면 좀 좋거든. 그래서 얘네 둘을. 그래서 얘는 3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2입니다. 그 얘는 60도는 아니 얘다 45도를 지우고 여기다 45도를 얘네들로 비교해 보면 얘는 이거야. 8등분 나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45도는 8분의 1일 거고 90도에다가 45도 더하면 되는 거라서 이거 8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6분의 1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심각, 즉 넓이 계산할 때 이런 잘 나오는 문제 도형들은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 있잖아. 대수 배운 사람들이 누구? 대수? 고등학교 2학년 대수 있어? 만약에 그걸 배울 때 나중에 호도법이라는 걸 나중에 하거든. 호도법이라는 게 뭐냐면 60도랑 3분의 1 파이랑 같은 거야. 얘는 지금 뭐냐면 단위가 있는 60도라는 어떤 단위 크기를 얘기한 거고 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봐봐. 60도라는 게 이거잖아. 이게 60도일 수도 있고 이게 60도일 수도 있고 이게 60도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크기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실수로 바꾸는 그 과정이 호도법인데 그거 할 때 이렇게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암기를 좀 미리미리 해두면 되게 좋다. 알지? 자, 그래서 지금 밑에 6번을 잠깐 보시면 너무 쉽죠, 이거는. 자, 이렇게 생긴 거. 얘가 120도고, 얘가 6이고, 얘가 33이라고 그랬어. 자, 그럼 밑넓이가 얼마죠, 지금 현재? 지금 뭐가 저거지? 옆넓이가 이거고, 부피가 이거다. 옆넓이를 구하고, 일단 부피부터 먼저 구할까요? 요거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단지름이 6이라고 생각했을 때 36파이에서 3분의 1 빼기 다시 단지름이 3이라고 생각해서 9파이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12고 3이니까 얘는 12 빼기 3이니까 9가 9파이 되겠죠. 자, 근데 이런 자, 이렇게 나온 밑넓이에서 높이가 6이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54파이가 됩니다. 얘가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뭐야? C가 54가 돼버린 거고. 자, 이제 옆넓이로 가볼게요. 옆넓이. 옆넓이는 얘들아, 있잖아. 조금 간편하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 왜냐면 이걸 한번 생각해봐. 자, 옆넓이라는 게 지금 결국에 요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 뒤에도.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높이, 이거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다 더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높이가 다 똑같으니까 얘가 다 이어서 다다다다닥 하고 붙여서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밑면에 둘레 곱하기 높이를 해버리면 그냥 밑넓이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내가 표시를 한 거는 파이가 붙어 있을 거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실수 파이가 없겠죠? 그러면 이걸 둘레를 계산하고 높이를 붙여만 주면 넓이가 되겠다는 거지. 거기다 좀 쓸게. 크기가 좀 쓸게. 옆넓이는 일단 6, 12 파이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 6 파이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3
그래서 얘가 빗면의 분류해가 되고 우리는 곱하기 6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높이. 그래서 계산만 하시면 4파이, 2파이, 6파이 플러스 6에다가 6을 곱한 거니까 답은 36파이 플러스 36이 되겠죠. 그래서 A는 36, B도 36 이렇게 나와서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2에다가 54를 더한 거. 그래서 126이 됩니다. 답은 이거. 이거 민날비의 둘레입니다. 민날비의 둘레. 그러니까 계산은 최대한 간추려서 생각을 해봐 주셔라. 자, 넘어가셔서 7번 한번 풀어볼까요? 7번. 한번 풀어보자. 다 푸신 분들은 8번도 풀어보세요. 뭐야? 또 조금 있으면 쉬는 시간이야? 왜 시간이 빨리 가? 그렇지, 빨리 가지. 다 풀었어. 아니 그 다른 문제 풀어. 다 풀었어? 자, 고맙습니다. 뭐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혀 어려운 거 아니고. 자, 실무 같은 문제는 지금 남아있는 부피를 구하는 문제일 것 같아. 남아있는 부피를 구하시면 그냥 계산은 좀 나중에 생각을 할게요. 10 곱하기 12 곱하기 18이라고 하는 증류면체에서 우리는 요거 또는 얘가 지금 그러면 4일 거고 얘가 지금 그러면 8이니까 2니까 여기가 6일 거고 여기가 8이겠죠? 그럼 6, 4, 24, 12 12 곱하기 8 1, 3분의 1 이런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계산을 좀 빨리 할게. 요거랑 요거를 일단 묶겠습니다. 묶으면은 7 그러면 10과 3이 나왔으니까 3분의 30, 29 계산을 하시면요 3이랑 1을 합쳐서 8, 32 29 곱하기 32 28, 53, 27, 28 답은 8, 928 뭐야? 2번. 자, 8번 문제 별표 써주세요. 8번 문제. 왜 틀렸어? 반지름 3. 이거? 그 말고 원. 이거? 9요. 9? 3이야? 반지름 3. 이름이 아, 이게 반지 6이라고 그러구나. 오케이, 미안해. 자, 얘들아, 이거 좀 잘 따져줄게. 이거 비율로 좀 갈 겁니다. 얘를 일단 잠깐만. 부피가 얼마냐면 3분의 1 곱하기 66이 36, 36 파이 곱하기 12 이렇게 될 거고 그게 지금 이거 뿔이라고 불러볼게. 이 부피는 3분의 4 곱하기 3, 3,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에 지금 나는 얘를 녹여서 얘를 최대한 많이 써야 되니까 계산 좀 할까? 4, 6, 24 4, 32, 144 8 근데 얘가 16 곱하기 4, 36 즉 144파이를 36파이로 나눴을 때 자연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4를 앞으로 좀 해보시면 4, 3, 12, 4, 6, 24 4개를 만들 수 있겠네요. 4개. 자, 그러면 일단 초콜릿은 4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만들 수 있는 구의 모양의 초콜릿의 각각 건너비의 총합을 구하면 끝난 거 아닌가? 건너비는 어떻게 구해? 4파이R 제곱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4 곱하기 5파이 여기 4파이R 제곱 근데 그런 게 건너비 총합이라고 했나? 총합이니까 4를 더 곱해주는 거죠. 16 곱하기 8이니까 9, 54 그리고 144 근데 이거 말고 옆에 밑에다가 여백에다 좀 더 쓸 건데 만약에 내가 거기다 이렇게 좀 써봐봐. 이건 좀 다른 내용인데 얘가 4야. 근데 나는 1이라는 걸로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건너비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이거의 건너비랑 얘네들로 만들어지는 뭐 이렇게 된 건너비들의 비율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얘랑 얘의 닮은비가 몇 대 몇이죠? 닮은비가 4대 1이죠. 그치? 자, 근데 얘네들이 녹인다고 했잖아. 녹이니까 얘는 TV로
부피비로 가면 닮은비의 세제곱 배죠. 그래서 우리가 64대 1이야.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얘 하나 녹이면 1억에 64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64를 만들 수 있다. 오케이? 됐어?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처음에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거의 건널비랑 이걸 녹여서 만든 구들의 건널비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 그 비율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다시 갑니다. 넓이. 넓이가 그러면 얘는 16대 1이겠죠. 맞지? 그런데 나는 우리가 요게 몇 개가 만들어진다고 했어? 64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16대 64가 정답이다. 그러면 이런 게 64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완전히 중학교 2학년 닮음으로 푼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좀 우리가 써먹을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못 쓴 이유가 원뿔과 지금 얘가 닮음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부피를 가지고 했던 거고.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풀고 끝내도록 할게. 자 조금 쉬었다가 또 할게요. 자 세화 5번. 세화 5번입니다. 세화 여중에 5번. 수능 문제. 이거 한번 해봐봐. 해봐봐. 이거 좀 많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저 정식이가요 22. 네. 죄송합니다. 아 이거 안 듣는데. 감사합니다. 자, 가보자. 자, 얘들아, 정 20면체를 따지고 볼게. 꼭지점, 모서리, 면, 수가. 면이 20개면 꼭지점은 그 짝꿍 12가 될 거고 모서리는 30개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짝꿍을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잠깐 모양을 여기 윗뚜껑만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거든. 정 20면체.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거잖아. 꼭지점 우리가 개수를 구하고 싶은데 한 개의 꼭지점이 몇 개로 분산됐어? 5개로 분산됐죠. 그치? 5개. 얘가 이렇게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꼭지점은 한 개가 5개로 분열이 된 거야. 분열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꼭지점 몇 개 있어? 12개 곱하기 5 해서 우리는 60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모서리를 한번 볼 건데, 자, 우리 모서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원래 있던 모서리 5개가 있었어. 근데 그게 없어지면서 하나, 둘, 셋, 넷, 5개 더 생겼죠? 모서리 개수는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모서리 개수는 30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지금 모였던 5개가 푹 하고 꺼졌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5개가 생기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 둘이 더하면 90개가 되겠다. 아, 없나요? 뭐야? 뭐가 또 잘못됐지? 축구공 모양의 입체도형의 꼭지점 개수. 꼭지점 개수 12개 맞지 않아? 12개. 한 개짜리가 5개. 한 개짜리 5개 있죠. 보세요. 여기에 있던 모서리가 요거랑 어때? 느낌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의 모서리가 지금 바뀌었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지금 모서리 개수가 3개의 느낌으로 분열된 거네.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의 모서리였는데 이렇게 잘라버리면 3개잖아, 그렇지? 이 하나짜리가 모인 게 5개가 그대로였던 거야. 그렇지? 그래서 곱하기 3이 되면 거다. 내가 착각했네. 그래서 얘는 90이 되고 여기서 150개가 되겠더라. 답은 1번. 요것만 좀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쉬었다가 7번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조금 더 가볼게요. 또 뒤에 보니까 축구인데 또 있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마지막.
예, 그 문제에서 11번부터가 서울중학교 시험이거든. 내가 이거 비주 문난도를 좀 잘못 나눠서 11번부터가 서울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 그냥 보시면 돼요. 위에 거부터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게 서울중학교인데 서울중학교의 11번도 한번 풀어 봐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자, 얘들아, 그 5번 같은 문제를 별 하나 쳐주시고 만약에 그런 게 있어.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다. 그럼 당연히 V1도 구하고 V2도 구하고 V1 나눈 V2 그러니까 V2 나누기 V1을 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게 그냥 문제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에 쓰거든. 쌤이 어떻게 계산했어? 계산하면서 했니?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계산을 안 하는 방법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각불이야. 어차피 요 길이가 다 똑같을 거니까 A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우리는 2분의 1 A에다가 A를 한 번 더 곱하고 3등분 이렇게 되겠죠? 계산은 나중에. 자, V1의 넓이가 미안해 뭔 소리 하는 거야 씨. 이게 밑에 있겠죠? 2분의 1 A 제곱 A 3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자, V2는 정육면체가 A3예요. A 세제곱 에서 이거 뺀 거다. 2분의 1 A 세제곱 곱하기 3분의 1. 자, 계산 좀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다 좀 실험할게. 자,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즉 6분의 1이니까 얘가 6 이렇게 들어가겠죠. 빼기 1. 얘는 2분의 1, 3분의 1, A 세제곱이니까 얘가 이렇게 살아서 답은 5가 나오게. 그렇지. 답은 5. 그러니까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요거 9번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이거를 먼저 구하고 이거 먼저 구해서 그 숫자를 나누자가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쓰는 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 왜냐면 계속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계산 실수가 일어나면 안 돼요. 계산 실수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산은 최대한 마지막
한 번만. 알겠지? 막 식이 너무 복잡해졌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조금씩 단추라서 조금 나가는 게 쌤 같은 경우처럼 좀 계산을 한 번에 하는 걸로 합시다. 자, 9번은 조금 중요한 게 구멍이 뚫렸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긴 게 두 개가 있을 거고 바깥 직사각형도 있지만 안쪽 직사각형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다 따로따로 구해주셔야 된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요거부터 이건 뭐 구하기 쉬울 거야. 전체 9파이 즉 81파이에서 33은 9파이를 뺀 거에 2배. 그래서 얘가 72니까 어? 120도만 돌려. 120? 뭐라고? 회전을 120도만. 아 120도만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미안해. 이렇게 되네. 그럼 뭐 여기다가 곱하기 3분의 1만 해주면 되겠네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니까. 그치? 그러면 우리가 계산 좀 하면 얘가 어차피 9의 배수의 연관성 있을 거니까 72파이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1일 거니까 2 4 48파이 이렇게 돼. 얘가 48파이. 자, 바깥쪽은 바깥쪽. 그러니까 요거 얘기한 거죠? 요거. 아, 이거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치? 요것도 하나의 면이죠. 건너뛰니까. 둘레까지 해가지고 계산 좀 하자. 자, 얘는 반전 길이가 9니까 18파이 곱하기 3분의 1 그게 될 거고, 요거는 6파이 곱하기 3분의 1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요거 합치면은 6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그런 게 10만큼 있으니까 계산 좀 할게. 6파이 2파이니까 8파이에다가 6 해서 곱하기 10. 우리는 48파이 더하기 80파이 더하기 60 이렇게가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128파이 플러스 왜 60이야? 잠깐만. 미안해. 이거 6이 두 개 있잖아. 그치? 그럼 60. 120. 그래서 128파이에다가 120. 답은 2번. 자, 21번은 아마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거 한번 읽어볼래? 요약하면 어떻게 돼? 얘가 갖고 있는 어떤 부피가 있을 거고 얘가 갖고 있는 부피 두 개가 부피가 있을 건데 V1과 V2를 몇 번씩 더해서 여기 가득 채울 수 있냐 하고 물어본 거죠. 자, 문제가 이런 거 같아. 그러면 이렇게 남은 상태에서 얘를 한 번 더 넣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완전하게 딱 수면 딱 정확하게 딱 담기는 그 순간이 있을 건데 그게 몇 번 더 하면 좋을까? 자, 반구 공식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쓸게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데 절반이니까 또 2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원뿔은 민나비 곱하기 루트 밑에가 3분의 1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결국에 이 부피는 얼마야? 파이 r 제곱에다가 이거 곱하면 되니까
3파이 r 세제곱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뭐 가지고? (3분의 2파이 r 세제곱과) 3분의 1파이 r 세제곱을 적당하게 더해서 얘가 3파이 r 세제곱을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있어. 왜? 얘네들 한 번씩 넣은 다음에 세 번, 그러니까 세 번 넣어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3 있나? 없죠. 그럼 다시 또 가야 돼. 그래서 너희가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보기에서 첫 번째, 여섯 번째. 그러면 얘가 계산을 하게 되면 3분의 2 더하기 2니까 얘는 안 될 것 같고, 그치? 3분의 얘가 뭐냐면 3분의 2 더하기 2니까 3 안 채워지죠, 그치? 자, 두 번째, 2번과 5번이야. 그러면 얘는 3분의 4 더하기 3분의 5니까 3분의 9. 얘가 된 것 같네, 그치? 답은 2번. 이렇게. 그치? 두 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면 3이면 얘가 3분의 6에다가 플러스 3분의 2니까 좀 부족하죠, 그치? 3분의 8이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4, 1 하면은 3분의 8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얘가 3분의 9 만들어지죠. 그래서 답은 2번, 4번이 되겠다. 그치? 자, 이런 식의 문제였어. 이게 너희 서울중학교에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 자, 그리고 (22번) 한번 해볼래? 서울중학교 전에요. 책상 모서리에 붙이는 약간 테니스 공 같은 거야. 테니스 공 같은 거. 얘들아, 지금 책상에다 붙인 요 구의 크기가 전체 구의 몇 분의 몇이야? 8분의 7분의 그렇지. 이걸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반전 길이가 3인 구 모양을 붙였다 했으니까 우리는 3분의 4 곱하기 3, 8분의 7 이렇게 될 거고, 근데 그런 게 총 8개가 있을 거니까 8개를 붙일 거다라는 거죠. 얘가 완전한 구의 형태의 부피가 되고, 거기다가 우리는 플러스 직육면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직육면체가 11, 11, 11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요거를 더해주면 그냥 끝내는 거죠, 그렇죠? 11 곱하기 11이 보면 121, 121 1331 뭐 이런 게 답이 있어? 없네. 그렇지, 맞네. 여기다가 우리는 요거 계산하고 이거 하나씩 없으면은
9, 4, 7 5 곱하기 4 곱하기 7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36에다가 7 42 25 252 파이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울 건 전혀 아니었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각 학교마다 지금 제가 만들어준 거는 몇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게 기출 문제다 보니까 너희가 엄청 막 어렵다라고 하는 느낌의 문제가 사실 원점밖에는 잘 없었고 나머지는 좀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번에 너희 통계 들어가니? 통계 안 들어가? 그럼 너무 다행인데 통계 안 들어가고 그러고 다른 거 풀도 맞죠?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 세화중학교 1학 세화중학교 거 1번 잠깐만 볼게요. 아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꼭지점 빼기 모서리가 지금 11인 각계등의 모서리 대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몇? 자, 동그라미 좀 치세요. 각계등입니다. 너희 뭐 학교에서 그런 거 배웠잖아. n각기둥이면은 2n, 3n, 2n 뭐 이런 식, 뭐 n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암기가 너무 위험해. 왜냐하면 너희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거 배울 때도 막 너희가 2n, 3n 뭐 이렇게 뭐 나온 거 같으면은 계속 숙달 반복이 되니까 아 뭐야 뭐지 이렇게 뭐 2n, 3n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봐봐 너희 원 넓이 얼마야? 파이 r 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계속 우리가 은연중 풀어왔던 것들이거든. 근데 이런 거는 초등학교 때 잠깐 배웠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고 끝나요. 그 다음부터 안 물어봐. 그런 거 같으면 외우지 말자는 거지. 자 얘들아, 쌤 외우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 각계등이야. 그러면 위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밑에도 있다고 생각을 해.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위에 거, 중간 거, 밑에 거 이렇게. 자 꼭지점 갈게. 꼭지점 n 각기둥이면은 n개가 있겠죠. 여기는 꼭지점이었고 n개가 있을 거야. 아 뭐야 2n개가 되는 거지, 그치? 자 면 물어봤어. 면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가 연결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n개가 있을 거고 한 개 돼서 n 플러스 2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거 두 개를 빼면 11이야? 차가 11이 되겠더라. 그러면 우리는 n 값을 넘어가서 13. 아 13 각기둥이었겠구나. 뭐야 13이라고? 근데 모서리는 위에 13개 있고 밑에 13개 있고 밑에도 13개 있죠. 그래서 답은 39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희가 외우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원뿔, 뿔로 볼게. 뿔인데 예를 들어서 12각뿔이야. 저 밑에 여백에다가 하나만 좀 써주세요. 12각뿔이야. 그러면 너희 그냥 원뿔 이렇게 표시를 해. 자, 얘는 여기로 숫자를 좀 쓸 건데 꼭지점은 당연히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12각형이니까 12개가 있겠지. 그치? 자, 모서리. 자, 여기 모서리 없고 이어주는 게 12개가 있을 거고 밑에 변이 12개가 있겠지. 그치? 자, 면도 12개로 쪼개졌으니까 면 자체가 옆면이 12개가 있고 밑에 1개가 더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너희가 외우는 게 아니라 구간에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굳이 외울 필요 없다. 알겠지? 외우지 마세요. 2n개, n 플러스 2개, n 플러스 1개 이런 거 외우시면은 오히려 막 헷갈리니까
애초에 원초적인 도형 하나 그려주시고 구성 요소를 봐. 그러면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 만약에 그래서 이거는 답은 39가 될 거고 하나만 좀 더 볼게. 만약에 23 각불대라고 해. 23 각불대, 23 각형. 그러면 각불대니까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위에, 중간, 밑에 요 구성을 해서 꼭지점을 위에 23개가 있을 거고 밑에 연결해 주는 거 없고 밑에 23개가 있어서 46개의 꼭지점이 있겠고, 그치? 자, 모서리 위에 23각형이니까 변 개수가 23개가 있을 거고 밑에서 위에 걸로 연결해 주는 게 또 23개의 다리가 있을 거고 밑에 23개의 변이 있겠죠. 그래서 얘가 60, 50, 60, 70, 70 아니지 69개 이렇게 될 거고. 자, 면 연결되어서 나눠지는 개수가 23개가 있을 거고 위에 한 개 밑에 한 개 있어서 25개가 있을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구성 요소를 좀 살펴봐라. 이런 것들을 뭐 나올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해봐 주시고. 자, 잘 만들어진 도형이고. 좋았어. 생활요 중에 6번 잠깐 볼까요? 이거 서술형이긴 한데 그냥 단답형으로 조금 써봐봐. 했어? 언제 했대? 부피 구하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생각만 잘하면은 뭐 쉽긴 합니다. 자, 얘들아. 정 3면체 짝꿍 누구? 없어요. 정 6면체 누구야? 정 6면체 누구야? 자, 정 6면체 짝꿍 누구? 8면체. 정 12면체 짝꿍 누구? 20면체.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즉 한 면의 한 중앙에 꼭지점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도형은 정육면체의 짝꿍 정8면체입니다. 1번에 정8면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위에서 잠깐만 볼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옆면의 꼭지점이 이렇게 보일 거고 얘도 여기 보일 거고 여기 보일 거고 여기 보여서 만들어진 여기 있지. 얘가 이렇게 모양 나오겠죠. 맞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원래 사실은 12 곱하기 12가 될 건데 이 넓이는 그 넓이의 절반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6, 72가 되겠더라.
아 오케이. 밑면이 72이고 요 높이가 얼마예요? 12의 절반인데 6이죠. 6이겠죠? 6 곱하기 그리고 이 모양 자체가 뿌리니까 3분의 1 그리고 우리는 그거랑 밑에랑 합동일 거니까 우리는 똑같이 2 해주시고 이게 그냥 정답이에요. 그래서 약분 좀 해주시면 됩니다. 3, 2, 6, 3, 4, 12 12 곱하기 2 곱하기 10이니까 144에서 답은 288 쌤 계산 좀 특이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습관화가 된 건데 뭐 예를 들면은 150 곱하기 25가 됐어. 그러면 여기서 그냥 10 예를 들면 좀 힘든데 뭐 이런 것도 72 곱하기 6 곱하기 2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12가 보이고 있고 12 곱하기 6이 보이니까 얘네들 곱해서 144가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야. 뭐 근데 계산이야 여러분들이 뭐 귀찮으면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게 여기 상식적인 것들이고 계산해서 틀리지 마세요. 이번 시험에서는 정말 계산 실수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생각하기 나름이야 내가 봤을 때. 자 그래서 우리 맨 다음 주 일요일 날까지 요것만 더 풀어와 주세요. 더 풀어와 주시고 필요하면은 제가 답지를 그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입체조형이랑 입체조형은 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한번 모의고사도 한번 볼까요? 모의고사? 그래서 모의고사까지 준비 한번 해보고 마지막 1시간 정도는 모의고사 보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